이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현재 이 분양 사업이 분양 관리 신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양 관리 신탁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중도금 뭐 잔금을 냈던 계좌가 교보자산 신탁, 과거에는 생보 신협이었죠. 신탁이었죠. 신탁 계좌였던 거를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탁은 이 지금 분양 사업의 주체가 시행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서 다인 로얄 팰리스의 분양 사업 주체는 어, 로얄 ENC고요. 시행사인 로얄 ENC고 그 로얄 ENC가 분양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한 자금 관리와 그 다음에 공사 그 사업 자금 집행 등을 대신 맡아주는 회사가 신탁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결국 시행사는 언제든지 자금을 분양 대금을 받아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분양 대금을 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 대금을 제대로 분양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두도록 한 것이 건축물 분양법이고 그 건축물 분양법에 따라서 자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관리 책임을 맡긴 회사가 교보자산 신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뭐 이런 내용은 대체로 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봄에 그 저기 분들 모시고 현장 설명회도 같이 했을 때 설명을 했던 내용이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서두에 먼저 분양관리 신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분양관리 신탁 사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을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잠깐만요. 보시면 이렇게 분양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게 시행사, 저희 현장에서는 로얄 ENC죠. 분양 사업은 주체가 결국 분양 사업자가 되고 로얄 ENC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란 얘기는 분양 계획을 짜고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이 들어온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실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는 언제든지 그 분양 대금을 마음대로 집행해서 유용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 감독하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만들고 두도록 한 회사가 요 수탁자, 부동산 신탁사가 되겠죠. 빨간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분양관리 신탁사업의 또 하나의 또 주체는 여러분들 같은 피분양자입니다. 피분양자 뭐 한자가 좀 어렵긴 하지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수분양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건축물 분양법상엔 피분양자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여기에는 피분양자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대출기간이 또 있죠. 대출기간은 자금을 빌려주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대출 기간이 과연 이 사업에서 PF 사업에서 대출 기간이 누구였냐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출 기간은 신협이죠. 중도금을 대출해줬고 나중에 잔금 전환 대출까지 고려를 하고 있었던 기간이 대출 기간이고 그것이 신협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잘 알고 계시죠? 다인건설입니다. 그리고 감리회사는 공사가 공정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시공사인 다인건설에서 그리고 그 다인건설과 같은 그룹사였던 로얄 ENC에서 돈을 주고 지정한 회사가 감리회사여서 뭐 사실상 제대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허가관청이 있습니다. 허가관청은 저거죠. 결국 이제 분양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그 인허가를 내주는 곳이 허가관청이고 여러분 사업장에선 달서구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렸고 그러면 분양관리 신탁사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느냐. 자,
여기 번호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출 약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 사업은 자기 돈 주고 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돈 내고 분양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있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로얄 ENC는 먼저 대출 기관인 PF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분양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돈을 빌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분양을 하겠다고 분양 신고를 허가관청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관청에서 그래 니들 계획대로 분양을 해도 좋겠다라고 해서 분양신고 수리라는 걸 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돈은 빌렸으니까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해줄 업체를 정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공사 도급 계약 체결 등이라고 해서 다인건설과 로얄 ENC가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줘라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용역 계약은 뭐 감리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타 건축에 있어서 건설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나 자재 공급 계약 같은 것 등을 또 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분양 대행 계약 같은 용역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분양 사업자가 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양 대행 회사를 써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론 다인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분양 대행사와 또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사할 업체를 정하고 돈 빌려줄 업체를 정하고 달서구청으로부터 분양하겠다고 인허가까지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결국 고객들을 모셔야 되는 거겠죠. 그 고객들은 결국 수분양을 받을 사람. 우리나라 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미리 분양을 받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중에 이전 등기를 해주는 선분양, 먼저 분양을 하고 나중에 건물을 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분양 계약을 피분양자랑 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델하우스 뭐 오픈을 해서 거기 구경을 가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체결하시기도 했고요. 그 모델하우스는 실제 지어진 건물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델만 보고 우리가 이거면 뭐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겠다면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분양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여기 하나 또 1번 단계에서 빠뜨린 것이 이제 교보자산 신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사가 함부로 자금을 쓰거나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사를 둔다고 했는데 그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이라는 겁니다. 신탁계약이 하나 있고요. 대리사무계약을 또 체결하는 겁니다. 신탁계약은 뭐 헌법처럼 우리나라의 헌법처럼 아주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정해서 쓴 것이고 조금 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한 것이 대리사무계약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차차 회에 제가 또 분석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분양사업자는 결국 땅을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건물이 올라가는 그 땅입니다. 그 대지를 마련하는 순간 먼저 수탁자인 교보자산 신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에 보시는 신탁 등기라는 형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대로 자금을 유용하고 재산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로 나중에 소유권을 분양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담보 줘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데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땅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그 땅을 보관해 줄 회사를 두는 겁니다. 그것이 부동산 신탁사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면
공사는 공사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납부하는 대상은 상대방은 수탁자죠. 부동산 신탁사, 시행사가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잔금 선납 사기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탁사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건축물 분양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오동석 회장은 제가 증인신문에 참여해서 들었는데 뭐 잔금 선납을 시행사 계좌로 받는 거는 다른 현장에서도 하는 것이다. LH에서도 하는 것이다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참 살이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그 돈을 어디다 이제 쓰겠습니까? 공사비 등 대금을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분양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사업비에다가 자금을 집행해서 제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수탁자의 몫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언제 하냐면 준공이 되고 잔금까지 모두 들어오면 재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돈이 이제 뭐 수익금이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 비용 쓸 거 다 쓰고 남아있는 돈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하는 순서가 대출 원리금 상환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투자자한테 원금과 이자를 당초 약속한 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산재원, 남아있는 정산재원에서 모든 비용을 다 처리하고 남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사업자 로얄 ENC가 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가져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분양관리신탁 사업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양관리신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지금 다인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피해자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분양사업자가 가운데 있죠. 모든 분양사업의 주체가 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로얄 ENC였고 로얄 ENC를 둘러싸고 이제 그 시공사 다인건설이 있고 이 시공사인 다인건설은 공사를 해주는 회사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계약은 공사도급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사도급 계약서를 찾아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그 표기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지어줄 업체가 있으면 이제 돈 빌려줄 업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금융기관이고 저는 이 금융기관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신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협과 이제 대출 약정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PF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양사업자를 못 믿으니까 신탁회사를 이렇게 두는 것이고 그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약이 신탁계약,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익금 정산을 신탁이 돈이 다 수익금이 들어와서 비용을 다 쓰고 남으면 최종적으로 수익금 정산을 분양사업자한테 해준다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체는 여러분들 같은 피분양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분양대금을 신탁사에 내면 결국 건물이 지어졌을 때 소유권 이전을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신탁사와 이 시공사, 뭐 감리사 등은 신탁사를 통해서 자금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사가 분양대금을 이렇게 받으면 사업비를 신탁사 계좌에서 시공사나 이제 감리사 등등에게 사업비를 자금 집행해주고 지급해준다는 뜻입니다.